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방송과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눠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주변에는 매우 존경할 만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인생을 진짜 가볍게 살아오셨고 훌륭한 삶을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살아오신 선배님들이 많으신데 그 가운데 한 선배님께서 귀한 글을 보내주셨어요. 자, 제목이 윤 대통령은 답하라, 그리고 한동훈도 답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왜 투표를 했는지 모르는 한심한 집권 세력이다라는 이런 부제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여쭙겠습니다. 기자쟁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때 기라는 얘기는 버릴 기자고 자자는 아들 자자가 됩니다. 그리고 쟁자는 다툴 쟁자, 싸우다는 뜻이고 선자는 먼저 선자입니다. 기자쟁선. 바둑을 두시는 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 바둑에서 나온 용어이죠. 자기 돌을 일부 내어주더라도 선수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경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나라처럼 이따구로 정치를 하면 누가 보수 우파를 지지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먼저 묻고 있습니다. 이재명, 문재인, 개조국 같은 정말 개쓰레기보다 못한 놈들을 잡아 쳐놓지도 못하는 정치를 하는 대통령과 우파, 한심하다는 좀 얘기예요. 대파 하나에 휘둘리고 있는 썩어빠진 우파, 한층 더 한심한 작태죠.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같은 영웅들을 역적으로 내몰아도 주둥이도 못 대는 우파, 정말 한심한 우파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심한 정부,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미 서론이 이렇게 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따구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려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거 아닙니다. 검찰총장 때 법무장관 추미애 개잡년에 맞서 결기를 세운 그 기지를 높이사 윤석열을 선택했는데, 온 국민이 바라던 문재인, 이재명, 개조국, 이따우 새끼 하나 못 잡아놓고 거꾸로 탄핵 당할 길만 열어주었으니 이게 윤석열이 하는 정치입니까? 얼마나 지금 속이 타면 이 대선배들께서 이런 글을 쓰셨겠습니까? 명색이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천하의 잡범 이재명, 시대의 매국노 문재인, 입에 올리기도 싫은 개조국, 이런 개족 같은 놈들 하나 잡아놓지 못한 데서야 말이나 됩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천년 만년 가도 보수는 진보를 이기질 못할 것이고 이 나라는 곧 베네수엘라 꼬라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문재인 혼자서 지은 나라 빚이 앞의 10명의 대통령들이 50년 동안 지은 빚의 2배나 늘었는데 앞으로 좌빨 버러지들이 한 번만 더해보십시오. 이 나라는 감당 못할 빚더미에 올라앉아 국가 부도가 나고 대기업들은 폭망할 것이며 온 국민은 실업자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애초부터 문재인을 건들지 못할 거였으면 대통령에 출마해서도 안 되고 당선됐어도 그 자리 지킬 자격 없습니다. 못 건들겠다면 사표 내고 내려오든지, 안 그럴 거면 문재인부터 잡아쳐 넣어야 합니다. 앞정권 순애들 900명을 불러다 난도질하고 두 대통령과 200여 명을 감옥에 가둔 문재인을 왜 그냥 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는 아닐지라도 잘못된 죄악들은 처분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과 영수회담을 한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범죄자하고 무슨 회담이며 그것도 영수회담이란 명분으로 회담을 했다는 게 복장 터질 일입니다. 대통령이 509 시대 총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당할 줄 알면서 그 인간 마귀 인간 말종하고 무슨 영수회담이며 2시간이 넘도록 듣고만 있는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그래서 얻어진 게 뭡니까? 악마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십니까? 대파도 그렇고 의료 정책도 그렇고 이종섭도 그렇고 그렇게 정무 감각이 없으십니까? 왜 선거를 앞두고 패착이 될 수 있는 의료 대란 같은 이런 일들을 벌여가지고 선거를 망치고 영수회담까지 해서 나라 꼴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습니까? 영수회담을 하려면 딜을 했어야죠. 문죄인 개조국을 잡아놓고 죄명이 너는 국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그러면 너는 최소한 다음 선거 때까지는 건들지 않겠다고 모가지라도 틀어쥐고 겁박이라도 했었어야죠. 정치는 때론 독재가 필요합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듯이 미친놈들을 상대할 때는 헐크로 변해야 미친놈들이 꼬리를 내립니다. 어설프게 다루다간 코까지 물려 평생 고생하다 죽습니다. 만일 엿닭으로 나가면 내일이라도 당장 집어쳐 넣어버리겠다고 했어야지 왜 2시간이 넘도록 듣고만 계셨습니까? 정권을 잡은 집권자가 이 정도도 못할 거면 정치하면 안 되죠? 이따구로 정치할 거면 당장 때려치우고 하야하세요. 국민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온갖 부정선거가 다 드러나 원성이 이리도 높은데 왜 노태악이란 놈과 선관위 놈들 하나 때려잡지 못하고 침묵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되면 계엄령이라도 선포해서 빨갱이당 놈들, 범죄당 놈들, 사쿠라당 놈들 모두 때려잡아 집어쳐 넣어야죠. 이게 국민들의 마음이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진 대의인데 국민들의 대의를 저버리면 국민들의 대통령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고 국민들의 희망이 없어지고 허탈해서 이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망을 보여주세요.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의 간절한 절규를 듣고 이제라도 세상을 바꿔주세요. 당신 뒤에는 그래도 윤석열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3천만 국민이 있고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국민은 당신 편입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당신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오히려 들고 일어나 윤석열을 끌어내릴 겁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답하라. 한동훈 전 법무장관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문죄인 이재명 조국 조사를 가로막아서 이 지경이 된 것임을 다 알고 있다. 한동훈 당신과 이원석 두 자리를 다른 분들로 바꾸니 금방 문재인 이재명 조국 조사 움직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한동훈 당신이 국힘당 대표가 되어 김여사 핸드백 문제, 최상병 특검, 의대생 증원 등등 매번 윤 정부의 추진에 태클을 걸고 해결은 한 가지도 못하면서 당신은 이재명이 하고 있는 탄핵, 특검 그 많은 이슈들에는 아무런 비판도 질문도 않고 있다. 당신의 첫 일성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간다는 그 뜻이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닌가. 한동훈 당신을 국힘당에서 내쫓아야 하는데 당신은 당신이 추천해서 의원 배지를 달아준 인간들이 절반이 넘으니 그자들과 합세하여 윤 대통령 탄핵에 김무성 일당처럼 달려들 가망성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억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 당신의 의견은 무엇인가 답하라. 윤 대통령을 도와 다음 정권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이재명 조국을 살려주어 공산화로 가는데 일조를 할 것인가? 부디 김무성, 유승민 같은 배신자가 되어 국민의힘, 아니 대한민국을 망치지 않길 바란다. 자, 이상은 한 대선배께서 보내주신 글입니다.
자,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아마 이분의 의견과 동조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가 볼 때 적어도 2,500만 이상이 될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권자들 가운데서는 아마 절반 정도가 이 의견에 동조할 수 있고 절반 정도는 지금 이 의견에 동조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될 것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동훈처럼 집안 자체가 좌파고 매형이 삼성전자의 벤더 회사로 지정이 되어서 삼성에게 많은 혜택 받고도 그 다음에 바로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중국 인터넷 환경, 중국의 AI 산업 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급선을 해버린 아주 그냥 배신자 집안이죠. 그의 장인 역시 마찬가지고 돌아간 한동훈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나라의 아스팔트에서 태극기를 한번 들어봤습니까?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난동, 횃불 난동을 할 때 뭘 했습니까? 도리어 아무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 구형을 때리고 추징금 1,180억을 때리고요. 이 막대 먹은 짓을 했던 바로 그자가 한동훈이 아닙니까? 법전에도 없는 묵시적 부정청탁, 경제공동체, 국정농단 이런 신조들을 만들어서 1원 한 장 받아먹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을 마치 개쓰레기 잡범 취급을 하면서 이원석 등과 같은 또 박영수의 지시를 받아서 그 특검 속에서 죄 없는 대통령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역사를 단절시켜버렸던 그 서울대 부패 법조 카르텔 그 일원 중에 하나가 한동훈 아니겠어요? 제가 늘 서울대학교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바로 이런 쓰레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박영수, 개쓰레기, 한동훈, 이제 아셨죠? 얼마나 쓰레기인지? 이원석이. 이놈은 출신부터가 그런 데다가 하는 짓이 마치 쥐새끼처럼 얌생이처럼 얌전한 척하면서 뒤로 호박씨 같은 놈이에요. 이재명의 죄를 갖다가 성남FC에 대장동, 백현동, 위례 모두 다 지금 하나로 포괄해서 재판도 지연시켜 맞는 장본인이 이원석이란 이놈 아니에요. 응? 진짜 우리가 훈련받을 때 생각하면 이것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인데 진짜 이거 좁쌀만한 것들 아니다. 이런 것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난도질하는 거예요. 2년 반 동안 한 게 뭐 있어요? 2년 반 동안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선배님 보내주신 이 글을 제가 국민들께 공유해 드리면서 느끼는 감정은 더 이상 속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아니 한동훈이한테 뭘 기대할 수 있어요? 한동훈이한테. 예? 아니 그 녀석이 한 게 뭐가 있다고. 걔가 만약에 입에서 자유 떠들면 걔가 자유를 신봉하겠어요? 명백하게 말하는데 한동훈이 같은 부류는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좌파 좌익 사상이 물든 애예요. 제가 다른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워싱턴 DC에서 윤석열과 한동훈, 이원석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한 평가는요. 종북은 아니라도 좌익 좌파라고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의견이 아니에요. 워싱턴 DC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워싱턴 DC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지금 아직도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해서 올바른 법적 처분하지 않고 있는 현 집권 세력, 현 여당 이런 사람들을 더 이상 믿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죽 답답하면 그동안에 흉내를 내왔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숭앙하는 것처럼. 근데 그 쇼가 안 먹혔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 소방수로 등장시킨 게 이진수 방통위원장, 그 다음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런 두 명에 걸출한 경상북도 출신의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을 모셔다 자리에 앉혔다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충청도가 왜 이 경상도, 그것도 경상북도, 우리 고향 사람들이야 다. 왜 이런 이진수, 김문수 이런
해필이면 경상북도 출신들의 사람을 이 자리에 앉혀갖고 왜 막아달라고 애처롭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일까요? 방패막이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했었어야지. 먼저. 어? 아니 명모라고 떠드는 그런 삼류 정말 수준도 안 되는 그런 놈들한테 휘둘려. 대통령 내외 이름이 오르내리고 홍준표, 오세훈이 본시 걸레 쓰레기였던 이준석이, 김종인이 이런 개쓰레기들 이름까지 나오는데 김영선이까지 또 한 옆에 내도 하나 있대. 그럼 뭐해? 걔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잖아. 뭐야? 추악하고 더러운 약점이 잡혀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모야 걔 이름이. 나 이름도 잘 기억 못하는데 그 녀석이 지가 입만 열면 다 어떻게 된다면서. 그러니까 부려먹고 사용해서 이득을 봤으면 보상을 해주고 등을 좀 다독거려주고 걔가 밥을 좀 먹고 살게 해줘야지. 이 비열하고 야비한 기회주의자들 놈들. 이게 바로 지금 자칭 애국 보수라고 떠드는 인간들의 진면목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썩어 빠진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재로 볼 때 유일한 해결책은 대통령이 탄핵되든 말든 신경 끄시고 다음번 주자로 김문수 현 고용노동부 장관을 우리가 추대를 해야 돼.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추대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도 많아. 내가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아. 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검사 판사 같은 양아치 부패 법조인이 아니라는 점이야. 그런데 그놈들보다 공부는 더 잘했어. 대구에 경북고등학교 나왔어요. 응? 그러고 뭐 했지? 서울대학교 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메인스트림 공부는 안 하고 노동운동 공부를 했어. 그 24년이나 좌파 빨갱이 진영에서 열심히 반독재 투쟁도 하고 그런 일을 했어. 그런데 이후에는 전향해서 우리 자유 애국 진영에 오셔서 또 24년 넘게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했던 분이죠. 누구처럼 돈도 없어. 강남구 서초동 이런 데에 집도 한 채 없어요. 아파트도 없고. 그런 분인데 돈 좋아했으면 그렇게 살았겠어요? 스폰서 검사들처럼 뒤봐주는 그 물줄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추잡하게 살았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돈 없이 가난하게 살겠냐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를 나왔어도 이런 검사 판사 출신의 이 썩은 법조 카르텔이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서독에 메르켈 총리가 얼마나 잘했어. 물론 러시아에 너무 의존했기 때문에 지금 독일 경제가 망가지고는 있지만은요. 이전에 그래도 보면 한 15년, 16년 정도 있으면서 곧잘 했죠. 그러니까 지금 독일도 통합하고 난 이후에 동독 출신의 여성 총리를 맞이했어요. 자, 그렇더라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지? 양쪽을 다 해보고 경험이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김문수 장관 같은 분을 다음번 대통령으로 추대를 해야 돼. 내 말에 아마 공감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기대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들 배신당 기분 아니야. 하는 게 없잖아. 안 하잖아. 그거 하는 게 뭐야? 마누라 보호하기는 열심히 하지. 응? 그리고 기업인들 해놓은 거 가면 내가 영업사원에 가서 그냥 거저 따먹고 오는 이런 거나 잘하지. 기대는 바가 있었지만 없잖아. 이상한 놈들 그 밑에 대통령실에다 배치해놓고 수준도 없는 것들. 누군 그럴 거야. 서울대 출신들이 얼마나 근데 수준이 없다고 그러겠냐. 서울대 나온 것들이 바로 쓰레기야. 고시 붙은 게 바로 쓰레기라고. 창의적인 미래를 대비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그 썩은 대가리들이라고. 서울대학교 출신, 고시 출신자 애들이. 응?
그래서 말이야 서강대학교 출신에 하나 앉혀놨더니 그놈은 한술 더 썩었어.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일각에 정말 많이 배우고 인생을 멋지게 살고 관주하시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선배님들이 이런 글을 왜 쓰게 됩니까? 응? 얼마나 답답하시면 기자쟁선 이런 말을 해가시면서 말이야. 이런 안타깝고 답답함을 갖다 이렇게 토로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선배님들을 대신해서 오늘 이거를 소개했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십시오. 탄핵되면 바로 이재명이가 바로 올라온다. 그럴 일 없어요. 못해요. 다시 뽑으면 되지. 다시 뽑게 되면 누굴 뽑아야 된다? 현재로서는 김문수 장관밖에 없다. 이 말씀 내가 드리는 겁니다. 자, 국민 여러분, 보다 더 지혜롭고 그리고 정치권 얘기만 떠들고 있는 그런 유튜버만 보고 머리 세뇌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해서 정확한 판단 근거, 명확한 분별 기준을 스스로가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헛소리 짓거리는 속보, 긴급, 충격 이따오 개소리 짓거리는 그런 유튜버들 보지 마세요. 맨날 뭐해 그러고 나서 조중동에 나온 기사 읽어주잖아. 근데 그게 무슨 충격이고 속보고 국민들 기만하는 짓거리지. 그거 하면은 지금까지 아마 빨대 꽂아서 광고비로 해서 돈은 많이 벌었을 거야. 근데 국민 여러분들은 얻어가신 게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런 양아치들 유튜버들한테 돈 보태주는 일 하지 마시라고. 내가 알려드리잖아. 저기 LA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원영석의 진실정치, 그 다음에 숙대 강미연 교수님인가요? 그 강 교수가 하고 계시는 방구석 외신, 그 다음에 공부의 여신, 그거 아주 매력적인 내용들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엠킴이라고 또 미국에 유학한 경험이 있는 우리 또 젊은 여성이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마이클 심 TV 이런 것들 보시고 그 메인스트림 뉴스라고 떠들고 있는 그 우리나라 무슨 조중동이나 방송국 이런 거 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그 정보를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방송만 듣다 보면 개돼지 되는 거야. 개돼지. 자, 그러니까 지금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글을 써서 저에게까지 전달이 됐으니까요. 잘들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